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크게 승리한 후 로또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산 앞바다 고군산 군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또를 한가득 싣고 와서는 목포 앞바다 고화도에 풀어놓고 본격적으로 조선 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합니다.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의 로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난중일기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 생각을 연구하여 쓴 글입니다. 명량해전 당일에는 명량해협에서 목포 앞바다에 있는 당사도까지 올라가서 자고 다음날 불이 나게 어이도로 향하셨습니다. 엄청 급하십니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도 외적이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난중일기 정년 2편 내용입니다. 1597년 9월 17일 신안 앞바다 어이도에 도착하니 로또에 당첨된 피난선들이 무려 300척이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와,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1597년 9월 20일 새벽부터 배를 몰아 전라북도 부안 앞바다에 있는 위도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로또에 당첨된 피난선들이 많이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마움에 또 눈물이 흘렀다. 1597년 9월 21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고군산 군도에 가보니 생각보다는 로또에 당첨된 피난선들이 많지는 않았다. 아마도 바닷길이 너무 험하고 멀어 여기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 고군산 군도까지 온 것이니 누구를 탓하랴. 그래도 지금까지 확인한 로또선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구나. 서해 바다에 섬이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섬마다 모두 가서 피난선을 일일이 확인하고 싶었지만 갈 길이 바쁘니 이 정도에서 끝내고 빨리 목포 쪽으로 가서 칠천량 해전에서 개멸된 조선 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1597년 10월 29일 목포 앞바다 고화도에 이르니 수군 재건하기에 딱 좋은 곳이로구나. 그동안 번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칠천량 해전에서 개멸된 조선 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좀 더 빨리 달려오고 싶었지만 바닷길도 순탄치 않고 어디가 좋을까 탐색하느라 해남까지 갔다 오느라 조금 늦었으니 후손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라오. 이해를 위하여 잠시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명량해전을 치르기 위하여 열심히 전라도 곳곳을 누비며 흩어진 수군과 남은 배를 수습하던 시기입니다. 1597년 8월 6일 아침 식사 후에 곡성군 옥과읍에 이르니 순천과 나간의 피난민들이 길에 가득 차서 쓰러질 듯 남녀가 서로를 부축하며 갔다. 그 참혹함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칠천량 해전 패전 소식을 듣고 곧 외적들이 전라도까지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피난을 떠나는 백성들이로구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이 흘렀다. 여보세요 여러분, 나 이순신입니다. 어디로 피난을 가는 겁니까? 이순신 만세! 만세! 또 만세! 사또가 다시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외적을 피하기 위하여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섬으로 떠납니다. 우리는 변산 앞바다에 있는 위도로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외적을 쳐부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이순신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위도로 간다고? 그렇구나. 순천에서 남해로 가면 훨씬 쉬울 텐데 남해 바다가 외놈들한테 점령당했으니 어쩔 수 없이 서해 바다로 가는구나. 명량해전이 끝나면 꼭 위도에 가봐야겠다.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피난민을 보면서 한없이 마음이 애처롭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애처롭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밤에 잠이 오지 않자 골똘히 생각에 잠깁니다. 7천량 해전에서 괴멸된 조선 수군을 하루빨리 재건해야 하는데 뭐가 있어야 재건하지? 큰일이로구나. 병사들이야 어떻게든 모으면 되지만 군량미도 없고 무기와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어차피 명량해전은 까짓것 일당천이 가능하니 시군죽 먹기지만 그 다음이 문제로구나. 수군을 신속히 재건해야 외놈들을 몰아낼 텐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놈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수군 재건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려나. 국가에서 지원은 없다고 보는 편이 차라리 속이 편하겠구나.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아버님, 오늘 밤 꿈에 다시 한번 해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매번 도와주시는 신인께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순신아, 피난선이 답이란다. 안녕. 잠깐만요. 이런, 잠깐 좋은 틈에 왔다 가셨구나. 피난선이 답이라고? 뭔 말씀이시지? 아버님 같기도 하고 신인 같기도 한데 잠은 왜 이리 안 오는 거냐? 그러나 저러나 도대체 피난선이 뭐 어떻다는 거야? 이거야 원참 벌써 원동이 트려나 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네 어부들이 돈 많이 벌겠구나. 꼭 태워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수많은 동포들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니 최소한 몇 번씩은 피난민을 섬으로 실어 나르겠구나. 평소에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겠구만. 그래, 바로 이것이로구나. 피난선이 답이다. 명량해전에서는 난파선이 나를 살릴 텐데 이제는 피난선이 나를 살리겠구나. 뭐라고요, 장군님?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어부들의 일이 그게 다가 아니라뇨. 알겠습니다. 피난민을 실어 나른 후에는 곡식과 소, 돼지 등 육류, 고구마, 감자, 채소 등 야채류, 소금 등 생필품을 육지에서 섬으로 불이 나게 실어 날라야 하겠네요. 수많은 백성들이 섬으로 피난을 왔으니 섬에 식량이 풍족할 리가 만무하네요. 식량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군요. 어부 겸 선장님, 피난민보다 2배로 배싹을 받으세요. 이럴 때는 이문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는 통행처 비용 두둑히 내세요. 알겠죠? 선주들이 할 일이 또 있어요? 뭐지? 외적이 물러나면 피난민을 육지로 귀환시켜야 한다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벌라는 거예요? 주머니마다 터질 지경인데 돈은 어디다 보관하나요? 에이 선장님 걱정도 팔자세요. 조선수군 재건 비용으로 조금 넉넉히 기부하세요. 정유재란 당시의 피난선은 별도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전라도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던 어선으로서 혼자서 노를 젓는 성인 기준 4, 5명 정도만 탈 수 있는 소형 돛담배입니다.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피난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어선은 노를 저어 다니기 때문에
원양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의 출력이 약하므로 그물을 물속에 넣고 배로 끌고 다니는 저인망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낚시로 잡거나 저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썰물 때 그물을 치고 밀물 때 고기를 가둡니다. 다시 썰물을 기다려 물이 빠진 다음 갇힌 고기를 잡습니다. 따라서 배가 커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노젓기만 힘들어집니다. 결국 배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도는 정유재란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비록 전쟁 비용 충당하느라 세금 부담은 컸겠지만 그래도 다른 도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피난을 떠나는 백성들은 그 중에서도 주머니 사정이 비교적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난중일기로 돌아갑니다. 1597년 8월 11일 아침에 박곡 양상원의 집으로 옮겼다. 이 집 주인도 이미 배를 타고 섬으로 피난을 떠났고 곡식만이 가득 쌓여 있구나. 분명 피난 갈 때 곡식을 열심히 금매로 팔았을 텐데 그래도 수북히 남아있구나. 주머니마다 가득 찬 돈을 흘리지 않으려고 꽤나 신경이 쓰이겠다. 빨리 배를 타기 위하여 뱃삭도 두둑히 내겠지. 조그마한 어선으로 피난민들을 모두 섬으로 실어가려면 도대체 몇 번을 왕복해야 하는 걸까? 우리 어부들이 갑자기 로또를 만나겠구나. 갑자기 로또를 만난 우리 어부들에게 조선수군 재건 자금을 조금씩 보태달라고 해야겠다. 불행 중 다행이로구나. 이날 이후로 난중일기에는 피난 가는 이야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드디어 조선수군 재건자금 조달 방안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칠천량 해전 패전 소식을 들은 지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수군 재건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완성한 것입니다. 피난민을 수도 없이 실어날러 갑자기 로또를 만난 피난선 주인, 어부 겸 선주들에게 해로 통행첩을 발행하면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피난선의 숫자를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명량해전의 승리가 급하므로 잠시 뒤로 미뤘다가 명량해전에서 대승하자마자 고군산 군도까지 가면서 섬마다 피난선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후 목포 앞바다 고하도로 가서 통행첩을 발행하고 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펀딩의 귀재라고 책에다 썼습니다. 산수 실력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휘도 300척과 위도의 200척을 합하여 둘로 나누면 섬 하나당 평균 250척이 됩니다. 250척 곱하기 서해바다 총 섬 숫자 하면 피난선 총 숫자가 나옵니다. 총 소요 비용을 피난선 총 숫자로 나누면 어선 한 척당 통행첩 발행비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 재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하게 고군산 군도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가다 보니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부대의 독자들이 자기가 외적이 무서워 불이 나게 도망쳤다고 오해할까 염려가 됩니다. 안되겠다. 잠시 법성포에 들러 해명을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쓴 일기가 1597년 9월 19일자 일기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일찍 출발하여 배를 몰았다. 바람이 약하고 물결도 순하여 무사히 칠산도 앞바다를 건넜다. 저녁에 법성포에 이르니 흉악한 외적들이 육지를 통해 들어와서 인가와 창고마다 불을 질렀다. 이 정도면 훗날 독자들이 뭔 말인지 알겠지.
일본 수군이 나를 추격한 게 아니라 일본 육군이 남원성을 점령하고 서해안까지 진격하여 노략질을 한 것이니 일본 수군이 무서워 도망쳤다고 오해는 마시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정인현 1편과 비교해 보시라요. 정인현 1편에는 육지를 통해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정말 자상하시죠? 정인현 1편도 같은 내용을 쓴 것이지만 후에 다시 천천히 살펴보니 1편만으로는 자신의 의중을 잘 모를 것 같아 2편에서 자꾸 수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중일기 정인현 2편이 훗날의 후손들과 대화를 하고자 심사숙고를 하며 쓴 자서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글은 훗날 독자들에게 도망쳤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이를 미리 해명하신 글입니다. 물론 명량해전 당일에도 정인현 2편 맨 마지막에 이를 해명하는 글을 2번이나 남기셨습니다. 이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글이 정인현 2편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9월 17일자 정인현 1편과 2편을 비교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1597년 9월 17일 정인현 1편. 어이도에 이르니 무수히 많은 피난민들이 와서 머무르고 있었다. 정인현 2편. 어이도에 이르니 피난선들이 무려 300여 척이 먼저 와 있었다. 1편도 피난선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간 것이지만 조금 어렵게 쓰셨습니다. 고하도에 정착하여 낮에는 수군 재건 작업을 지휘하고 긴 밤에는 정인현 1편을 곰곰이 살펴보십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게 썼나 보구나. 가뜩이나 도망쳤다고 오해할 것 같은데 에라, 다 가르쳐준다. 피난선이 무려 300척이나 왔다고 쓰면 뭔 말인지 알겠지? 이순신 장군은 피난민을 피난선으로 바꾸고 무료란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자신이 왜 고군산 군도까지 갔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언어의 연금술사 아닌가요? 무료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통행첩을 발행하려면 피난선이 많을수록 좋은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쓰신 글입니다. 난중일기 명량해전을 읽으실 때에도 반드시 1, 2편을 개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명량해전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뭘 믿고 명량해협을 비워두고 고군산 군도까지 간 것일까요? 그것은 명량해전에서 격침된 외선 31척이 가라앉지 않고 명량해협 내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작은 빙산 31개가 명량해협을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빙산이 가만히 있어도 위험한데 울돌목의 험한 물살에 따라 작은 빙산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들이 다시 쳐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정인현 2편에 세역고위라고 자상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준하란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어라, 그렇다면 10월 9일에는 뭘 믿고 또다시 울돌목 바로 뒤에 있는 전라우수영까지 내려간 것일까요? 명량해전 이후 20일 정도가 지났으므로 난파선들이 점차 제주도 앞바다로 떠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남 쪽에
일본군 동태도 파악하고 남해 바다로 탐망선도 보내야 하므로 영양해협이 이제는 안전한가 확인차 간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수영이 수군 재건 장소로 적합한가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우수영에 도착해서 보니 인가가 모두 없어지고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이 우수영을 포기하고 목포 앞바다 고하도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